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던 800년이 넘은 문화유산입니다. 1455년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 1804년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이 거행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주와 이를 각색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품 배경이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이 우리 모두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역사의 일부이며 성스러운 성전을 태운 불은 그야말로 마귀에 빗댄 화마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이 아쉬워하고 기도와 눈물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11년 전인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가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문자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점점 낮아지는 한국의 출산율,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바람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 하루 대전에서 홍역 환자 2명이 더 추가돼 전체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어제 대전 도심 야산에 불이 나면서 한때 주민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했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를 맞았습니다. 아직도냐는 일부 정치권의 발언이 문매를 맞은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직도 덜 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진석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안전주간을 운영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마련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에 대규모 LNG 발전소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며 거세게 반대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천수만 비지구 분화모의 보호 개방으로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지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원상복구와 피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한 원룸에서 개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천안에서 또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남성이 강아지가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린 건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QLED는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해 기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힙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성능과 수명 개선이 난제였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를 해결할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강원도 큰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네. 어제 대전 도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주민 대피 문자까지 발송되는 일이 있었죠? 네, 불이 난 건 어제 낮 1시 40분쯤입니다. 대전교도소와 인접한 대전시 대정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그 중턱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대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또 불과 이 화재 장소와 200~300m 떨어진 곳에 민가 수십 채가 있고요.
또 여기가 모건대학교하고도 가까워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3시간 만에 꺼지긴 했습니다. 네. 이 불로 임야와 인근 공사장 자재 등 총 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화와 과정에서 산불 현장 인근 대정동 주민들과 유성구민 수만 명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문자를 받긴 했는데 네. 어제 오후 3시쯤에 주민 수만 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이 불이 난 뒤 1시간 반이나 지나서 그 문자를 보내서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화재 뒤에 오후 5시쯤에도 논산시 가야공면에서도 산불이 났는데요. 헬기 9대 등이 바로 투입돼서 주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밤 늦게까지 잔물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산불만이 아닙니다.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서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봤습니다. 네. 진주에서도 밤사이 화재 속에서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죠.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어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지역 곳곳에서도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죠. 네. 어제 대전 은흥정의 거리와 충남대 인근의 궁동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그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열렸습니다. 또 세종 호수공원 그리고 천안 신부동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고요. 네. 또 어제 하루 세월호를 주제로 한 특별 수업이 진행된 학교들도 있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그린 그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최근 개봉을 했는데도 평일이었는데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정치권은 또 시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 파동이었죠. 네. 세월호 5주기인 어제죠. 근데 그 전날 저희 오늘로 따지면 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의원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전 의원이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SNS에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는데 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정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내서 질타를 받았고요. 네. 어제는 우리 그 공주부여 청양리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면서 SNS에 올린 건데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이 내용을 삭제를 했고 또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회초리로 맞으면 흔적만 남지만 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대전에 대규모 LNG 발전소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지난달 19일에 대전 평촌산업단지 내에 그 대규모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 한 달 만에 그 진통을 겪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시는 당시에 8만 5천 명의 일자리 그리고 수백억 원의 세수 증대 이런 발전소 유치 효과를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주민 반대가 거세자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이 평촌산업단지에 LNG 발전소 짓겠다고 업무 협약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시는 그 해당 협약은 단순히 의사표시용 발표였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산업단지 조성은 유효한데 서부발전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결정되기 아니다라는 좀 모호한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면밀한 사전 검토하고 소통 없이 대형 사업을 좀 추진했다가 행정력만 낭비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참 쉽게 얘기를 꺼내더니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대전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올해 상반기 장학생 300명을 선발해 장학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유학생도 함께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늘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 희망기업은 충남 테크노파크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26일과 27일 공주 고마광장에서 제8회 충남 농촌체험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일선 학교 등의 참여 신청은 도농업기술원으로 하면 됩니다. 부여구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상 차량을 접수합니다. 19일까지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 등을 지참해 부여군 환경과 생활환경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유성 온천문화축제를 맞아 다음 달 27일까지 유성여행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유성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분 이상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극세서화가 김재현 씨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수덕사에서 초대전을 엽니다. 남극의 오로라와 제주도 유채꽃 등 아름다운 자연과 연꽃, 촛불 등 불교 상징 그림을 배경으로 쓴 반야심경 작품 35점을 선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 차차 맑아지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24도, 천안과 금산 23도, 청양과 당진 21도 등 19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또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벌써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11번님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20, 30대들의 취업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용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부부가 한 명도 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먼저 한국의 출산율 실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7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00년에는 한 56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이렇게 32만 명,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인구 유지 마지노선이라 그러면 최소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제가 전 세계 통계를 좀 보니까 네. 그 전 세계 출생률 중에서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1년의 출생자 아동 수 이건데 우리가 8.4명으로 전 세계에서 220이에요. 예. 아주 최하위 수준인데 이런 문제를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뭐 어린이집 같은 데도 뭐 폐원되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300년이 지나면 아마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나 이제 자치단체별로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예. 현재까지는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 인구, 국민은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낳아서 또 길러야 하는 건데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게 경제가 성장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대체로 이제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은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청취자도 한번 문자 보냈듯이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만혼 내지는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예. 둘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크죠. 네. 여성가족부가 가족실태 조사한 것 따르면 자녀 한 명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예. 이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또 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 밖에도 이제 지금 이제 맞벌이 가정 많고 하는데 출산부터 보육까지 이제 아이들의 돌봄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부족하고 예. 여성들이 이제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되지 않고 주거비 부담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청취자 의견 하나 더 소개하고 또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2779번님의 의견입니다. 5살과 6살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육아를 하고 있지만 없는 분들은 당장 유치원 등하원부터가 문제입니다. 만 2세 미만은 육아휴직 의무화, 만 9세 미만은 육아시간 의무화만이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시간 의무화만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게 자율적인 상태로 맡기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청장님, 유성구의 경우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유성구청장님과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신생아 출산율도 유성구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네. 지금 지난 1월에 이제 35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해서 네. 지금 뭐 인구 증가가 되는 이제 유일한 자치구인데 네. 이제 출산율을 보면 예. 2015년에 3,820명 해가지고 지금 정점을 찍었고 네. 그 이후에 2016년도에 한 4.5% 감소하고 2017년도에 7.5% 정도 감소를 하고 작년에는 이제 이게 2,948명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한 3년 만에 1년 단위로 보면 1,000명 정도 아주 큰 폭으로 감소가 된 상황이에요, 저희도. 예. 이 대전에서는 그래도 신생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네. 또 여기도 이젠 유성구도 출산율은 줄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저출산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보육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인데 그렇죠.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정원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요. 네, 네. 저희가 한 3월 기준으로 보니까 78% 정원 충족률이 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이제 줄면서 2015년에 우리가 474개소였던 어린이집도 꾸준히 감소를 해가지고 현재 376개소를 유지하고 있고 예. 올해만 33개소가 지금 폐원이 됐습니다. 예. 이게 아동 수 감소로 인한 그런 운영난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네. 예. 5296번님이 초등학교 1학년 외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입니다. 유아, 저학년 시기 육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존 초등학교 빈 교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교육으로 확대하여 둘째, 셋째도 안심하고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의견이십니다. 예, 공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 안심하고 더 보육 맡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사실 민간에 맡기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예.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그 정부나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은 쏟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이게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 출산 장려 정책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 장려금 이게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았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효과가 많지 않더라. 네. 라고 하는 좀 그런 평가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특성상 단기간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앞에 청취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유아기에 안심하고 맡길 곳과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공간, 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급할 텐데,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거나 보육료, 아동수당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아이 돌봄 지원이나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죠. 예. 또 이제 최근에 또 시간 연장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이걸 운영을 해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개선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앞서 청취자분들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의견들, 정설 유치원 또 공공시설 이용하는 거, 또 육아휴직, 육아시간 이런 걸 주는 제도 그런 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전적으로 돕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일회성 지원들보다는 일자리 지원이나 주거 안정, 또 교육비 경감 등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맞는 말씀이시죠.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죠. 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네. 그리고 언급하셨던 집값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게 부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유성부 차원에서도 좀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예비 부모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 청년 드림 아카데미나 취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하고요. 예. 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거나 청년들의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등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는 참 이게 힘에 부치고 그렇죠. 역부족인 게 좀 사실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성구에서 어떤 시책들을 추진을 하나요?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거에서. 저희가 이제 유성구만 이제 좀 특화된 시책을 말씀드리자면, 예. 먼저 이제, 금년에는 태교 육아 전용 도서관인 맘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예. 그래서 이제 태교하고 육아하는데 또 그런 우리 부모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의 전용 도서관을 하나 저희가 설립할 거고요. 예. 또 부모하고 아이가 교육하고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공동 육아 나눔터 이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모님들 요구가 많아서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내에 3개소를 추가 개원을 좀 할 예정이고요. 매년 한 2개소 이상씩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먹거리 문제나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친환경 무슨 농산물인 바른 유성찬, 이런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이 이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을 한다든가, 통학 차량에 대해서 하차 확인 장치를 하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 이런 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 산후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어떤 시책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저희가 우선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예. 저희가 이제 지역 내 학교나 기관 이런 데 협력을 맺고 교육한 다음에
이제 학교 기관 추천을 통해서 방과 후 돌봄 교실 이도 취업 연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초등학교 한 35개월 대상으로 해서는 방과 후 취미 교실의 강사로 선정해서 저희가 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성구반이 하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가 성인지 교육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좀 강사로 육성을 해서 5월 중순부터 이렇게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대전 유성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청취자들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0226님이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과 보장된 미래가 있다면 해결될 듯이요. 80, 90대는 직장에 한 번 들어가면 월급 80년대, 90년대에는 직장에 한 번 들어가면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보장이 됐는데 지금의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2450님이 안녕하세요. 자녀 취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을 하는 부모님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니 경제가 어려우니 결혼과 자녀 출산은 꿈도 못 꾸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속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